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간장 계란을 두고 세계의 발명품이라고 표현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 맨해튼의 어느 아파트 주방에서, 런던 시내 플랫에서, 멕시코 시티의 작은 원룸에서, 그리고 베를린 어느 골목길 집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자기 냉장고 문을 열어 유리 용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어요. 그 안에는 갈색 액체에 푹 잠긴 반숙 계란들이 담겨 있죠. 이들은 그 계란을 따뜻한 밥 위에 얹고 노른자를 톡 터뜨려 비벼 먹으면서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낸 거야? 사실 처음에는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먹어온 간장 계란밥의 응용 버전 아니냐고요. 반찬 없을 때 계란 프라이 하나 올리고 간장 두르고 비벼 먹던 그 흔한 한국식 집밥 말이죠.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가 유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 전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요. 금발의 백인 여성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마약 에그라고 말하면서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찍고 있거든요. 히스패닉계 청년이 자기 집 주방에서 간장 양념장 만드는 법을 스페인어로 설명하는데 중간중간 마약 계란이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흑인 인플루언서가 반숙 계란 까는 법을 시연하면서 이거 정말 중독성 있어. 왜 마약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라고 농담을 던지면 댓글란은 난리가 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름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음식을 부를 때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지 않아요. 소위 소스 마리네이티드, 에그 같은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한국식 발음 그대로 마약 에그 혹은 드러그, 에그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현상인지 아세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음식 이름이 원산지의 발음 그대로 타국에서 통용된다는 건 그 음식이 단순한 요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스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시인 것처럼, 피자가 피자인 것처럼 이제 마약계란은 마약계란인 거예요. 처음에 외국인들은 이 이름 때문에 꽤 당황했다고 해요. 마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 거죠. 특히 서구권에서는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잖아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 먹어보고 나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이래서 마약이구나. 진짜 끊을 수가 없네. 한 입 먹으면 자꾸만 손이 가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유리 용기가 눈에 밟히고 급기야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찾게 되는 그 중독성. 이걸 경험한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이름이 천재적인 네이밍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실제로 영어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한 미국인 요리 유튜버가 마약 계란을 처음 만들어보는 과정을 찍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 라며 반신반의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계란을 6분 동안 삶고 얼음물에 담가 식히고 껍질을 까서 간장 양념에 넣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하더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특히 하룻밤 지나 꺼낸 계란을 반으로 갈랐을 때 노른자가 반숙 상태로 촉촉하게 익어 있는 걸 보고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좋아. 이게 내 계란 비빔밥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아? 자기가 만든 요리를 보며 뿌듯해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고는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시작합니다. 계란을 6분 정도 삶았는데 노른자가 조금 더 잼처럼 흘러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한 20초 정도 덜 삶았으면 완벽했겠네. 이 정도면 거의 한국 요리 전문가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요. 와, 진짜 맛있어. 왜 사람들이 이걸 드러그 에그라고 부르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진심으로 매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댓글란에는 나도 어제 만들어봤는데 진짜 미쳤음. 냉장고에 항상 쟁여놔야 하는 필수품. 이거 먹고 한국 음식에 입문했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요. 또 다른 외국인 친구는 더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난 살면서 마약 근처에도 가본 적 없지만 이 계란을 위해서라면 내 차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강조한 거죠. 한국의 마약 계란은 정말 특별해. 엄청나게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내 인생에서 먹어본 계란 요리 중 단연 최고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레시피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샬롯, 파, 마늘, 할라피뇨, 설탕, 간장을 섞어서 삶은 계란을 넣고 하룻밤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이 간단한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마약 계란의 세계화 과정을 보면 기존 음식 유행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거든요. 보통 어떤 나라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려면 미슐랭 스타 셰프가 제스하거나 유명 레스토랑 체인이 메뉴로 내놓거나 아니면 대형 식품 회사가 상품화해서 유통망을 타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약 계란은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개인의 주방에서 집밥 문화의 일부로 퍼져나간 거죠. 이건 문화 전파 방식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과거에는 음식 문화가 전파되려면 반드시 상업적 채널을 거쳐야 했어요. 레스토랑이 생기고 요리책이 출판되고 요리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식으로요. 하지만 지금은 소셜미디어라는 강력한 도구 덕분에 누구나 자기 집, 주방에서 만든 요리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맛있고 가치 있다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요. 마약 계란은 바로 이 새로운 문화 전파 방식의 완벽한 사례인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어떤 기업의 마케팅도, 어떤 셰프의 권위도 없이 순수하게 음식 자체의 매력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압도적인 접근성이에요. 마약 계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계란, 간장, 파, 마늘, 설탕.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한국 식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가의 수입품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만 있으면 되죠. 둘째는 조리 과정의 단순함이에요. 요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워요. 계란 삶기, 껍질 까기, 양념장 만들기, 재우기. 각 단계가 명확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불 조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칼질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시험만 지켜주면 누구나 똑같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민주적인 접근성이 마약 계란의 폭발적 확산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셋째는 맛의 보편성이에요. 한국 음식 중에는 발효식품처럼 특정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맛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약 계란은 달라요. 간장의 감칠맛, 설탕의 단맛, 마늘과 파의 향, 그리고 반숙 노른자의 고소함. 이 조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맛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하필 지금인가? 간장계란은 한국에서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잖아요. 왜 2024년에 와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폭발한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한국 콘텐츠의 지배력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고 유튜브에서는 한국 먹방과 브이로그가 수억 뷰를 기록하고 틱톡에서는 K-팝 챌린지가 바이럴되고 있어요. 이런 콘텐츠들 속에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식사 장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이 바쁜 아침에 밥 한 그릇에 계란 하나 얹고 쓱쓱 비벼 먹는 장면, 유튜버가 늦은 밤 야식으로 간단하게 계란밥 해먹는 모습, 브이로거가 자취방에서 만든 간장 계란을 보여주는 영상. 이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외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밥을 먹는구나. 저렇게 간단한데 맛있어 보이네. 특히 팬데믹 이후 집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런 한국식 간편 요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레스토랑에 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에서 뭔가 새롭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의 집밥 문화가 완벽한 해답이 된 거예요. 저렇게 간단한데 저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움이 직접 시도로 이어졌고 시도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약 계란의 포로가 되었죠. 여기서 한국 음식의 본질적인 강점이 드러나요. 한국 요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기본 양념장만 제대로 만들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십 가지 요리가 가능해요. 간장 베이스 하나로 간장게장, 조림, 장아찌, 계란장을 다 만들 수 있죠. 이런 효율성과 확장성이 바로 한국 음식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외국인들이 마약 계란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커스터마이징의 자유예요. 기본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거기에 자기만의 변주를 더할 수 있거든요. 할라피뇨를 넣어 매콤하게 만드는 사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는 사람, 양파를 듬뿍 넣는 사람,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더하는 사람. 각자의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거죠. 이런 자유도가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해서 수많은 변형 레시피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간장 대신 우스터 소스를 섞어보는 실험을 하고, 멕시코에서는 할라피뇨와 고수를 듬뿍 넣어 라틴 스타일로 변형시키고, 이탈리아에서는 발사믹 식초를 약간 첨가해서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변형 버전들도 여전히 마약 계란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한국식 오리지널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 해요. 마약 계란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식문화 전체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마약 계란에 입문한 외국인들이 다음 단계로 뭘 찾는지 아세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같은 다른 한국 음식들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요. 마약 계란이 이렇게 맛있는데 다른 한국 음식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보면 마약 계란 검색량이 급증한 국가들에서 동시에 한국 음식 전반에 대한 검색도 같이 상승했어요.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예요. 마약 계란이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한국 음식 전체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킨 거죠. 마케팅 용어로 말하자면 퍼널의 최상단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유입시킨 킬러 콘텐츠인 셈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현상이 경제적 파급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대형 마트들이 한국식 간장을 별도 코너로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마약 계란 만들려는 손님들이 한국식 간장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횟수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월마트, 타깃, 테스코 같은 글로벌 유통 체인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아마존에서는 마약 계란 키트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재료를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상품까지 등장했어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 음식 문화의 대표주자 행세를 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거거든요. 스시와 라멘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지갑을 열게 했던 일본이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한국 음식에 훨씬 더 열광하고 있어요. 특히 마약 계란 같은 홈쿡 레시피는 일본 음식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일본 음식은 전문성과 장인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집에서 스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몇 년의 수련이 필요하고, 라멘 육수는 하루 종일 끓여야 하죠. 반면 한국 음식은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비싼 재료를 사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적인 음식 문화의 힘이에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개방성. 이런 특성이 소셜미디어 시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5,000년 음식 문화를 자랑하지만 세계화에는 실패했어요. 중국 음식 하면 여전히 테이크아웃 박스에 담긴 볶음밥이나 짜장면 수준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죠. 고급화에도 실패했고 대중화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음식은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재료 수급이 어렵고 조리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반면 한국 음식은 명확한 정체성과 표준화된 레시피, 그리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승부를 봐요. 특히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마약 계란 하나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왜 마약이라고 부르는지, 왜 반숙이어야 하는지, 왜 하룻밤을 재워야 하는지. 이런 맥락과 이유들이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중국 음식에는 이런 감성적 스토리텔링이 부족해요. 역사는 길지만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서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콘텐츠 제작 능력에서 압도적이에요. K-팝, K-드라마, K-무비로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음식 콘텐츠까지 덮친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문화 산업의 결과물이죠.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마약 계란은 완벽한 타이밍에 서핑을 탄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요리 유튜버들의 영상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발견돼요. 2020년 이전에는 일본 음식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한국 음식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특히 홈쿡 카테고리에서는 한국 레시피가 일본 레시피의 3배 이상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 추세는 2024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마약 계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해시태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마약에그는 이미 1,000만 개가 넘었고, 틱톡에서는 관련 영상 누적 조회수가 50억 뷰를 돌파했어요. 50억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50억 뷰라는 건 평균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마약계랑 관련 영상을 봤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중복 조회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바이럴은 흔치 않아요. 특정 브랜드의 광고도 아니고 유명 셀럽의 홍보도 아니고 순수하게 유기적으로 퍼진 콘텐츠가 이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건 마케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좋아서, 진짜 맛있어서, 진짜 만들어 먹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재생산한 결과물이에요. 여기서 한국 음식 문화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나요. 바로 재현 가능성이에요. 영상으로 한번 보면 누구나 집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어요. 계란 삶는 시간만 잘 지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이런 높은 성공률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결과물을 다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정통 요리나 이탈리아 파스타를 영상 하나 보고 집에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 조절, 타이밍, 재료의 품질, 조리 도구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마약계란은 달라요. 뉴욕의 비싼 아파트 주방에서 만들든 필리핀 시골 마을의 작은 부엌에서 만들든 결과물의 퀄리티가 거의 비슷해요. 이 평등성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동력인 거예요. 게다가 마약계란은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식문화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종교적 금기에 걸리는 재료도 없고 유제품처럼 유당불내증 걱정도 없죠. 계란과 간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먹는 보편적인 식재료예요. 이런 포용성이 문화적 장벽을 낮춰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명명 센스가 더해졌어요. 마약 계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자극적이면서도 정확해요.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는 중독성을 마약이라는 단어로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외국인들이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어요. 뭐, 마약? 계란이 무슨 마약이야? 하면서 의아해하다가도 한 번 먹어보고 나면 아, 이래서 마약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이런 강렬한 네이밍은 기억에 오래 남고 입소문을 타기 쉬워요. 그냥 간장 절임 계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약이라는 파격적인 단어를 붙임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제로 그 이름값을 해내면서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언어학적으로 봐도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보통 음식 이름이 다른 언어권으로 전파될 때는 번역되거나 현지화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마약계라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드러그 에그, 스페인어권에서는 우에보 드로가, 독일어권에서는 드루겐 아이어라고 번역해서 쓸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약 계란이라는 한국어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김치, 비빔밥, 불고기가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이름 그대로 통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언어를 초월한 문화 아이콘이 된 거죠. 스타벅스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인 것처럼 마약 계란도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마약 계란이에요. 이런 언어적 점유는 문화적 영향력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실제로 외국 요리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레시피 제목을 아예 마약 계란 또는 한국식 드러그, 에그라고 적어요. Korean soy marinated eggs라고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더 정확하고 더 매력적인 이름이니까요. 이렇게 언어가 문화를 따라가는 현상,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음식의 세계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음식은 현지화 과정에서 원래 이름을 잃고 새로운 이름을 얻죠. 하지만 마약계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K-팝으로 대표되는 트렌디한 음악, 넷플릭스를 장악한 드라마, 첨단 기술의 삼성과 LG, 그리고 중독성 강한 맛있는 음식.
이 모든 요소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한국 자체가 하나의 쿨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마야케라는 그 브랜드 파워를 먹고 사는 수혜자인 동시에 또 다시 그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기여자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세대 간 차이예요. 기성세대에게 한국 음식하면 여전히 김치, 불고기 정도였지만 지금 10대와 20대에게 한국 음식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다가와요. 마약, 계란, 떡볶이, 치킨, 라면, 김밥, 호떡, 붕어빵까지 길거리 음식부터 집밥까지 전방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건 K컬처 전반의 영향력 확대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